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할머니 때부터 떡집을 운영해 왔어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작은 떡집을 어머니가 물려받으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떡집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디저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케이크 만들기, 마카롱 만들기, 각종 디저트 클래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손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반죽을 치고 무거운 시루를 들어올리는 일이 더 이상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일찍 제가 떡집을 물려받게 되었죠. 떡집을 물려받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했어요. 전통 떡도 물론 계속 만들었지만 제가 그동안 배운 디저트 기술을 접목해서 퓨전 떡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딸기 생크림 떡, 티라미수 떡, 초콜릿 무스 떡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기존 단골 손님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하지만 젊은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SNS에 올라가면서 입소문이 났고 어느새 저희 떡집은 퓨전 떡집으로 유명해졌어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무엇보다 저희 떡집이 위치한 건물 자체가 저희 소유였기 때문에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고생해서 사놓으신 건물이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하나는 전통 떡 담당, 하나는 퓨전 떡 담당이었죠. 다들 손재주가 좋고 성격도 밝아서 가게 분위기가 항상 좋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34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셨지만 떡집 일에 매달리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 결혼식에서 운명처럼 남자친구를 만났죠. 남자친구는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인 36살이었죠. 결혼식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떡집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본인이 전통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떡 주문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저를 보러 오시는 게 분명했죠. 진짜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희 전통떡부터 퓨전떡까지 다 드셔보시면서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저도 오랜만에 만난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서로 맞다면 빨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교제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죠.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뵌 곳은 시내 괜찮은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분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지만 표정이 꽤 진지하셨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이를 물어보셨을 때 34이라고 답했더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좀 더 어린 며느리를 원하셨나 봐요. 직업을 물어보셔서 떡집에서 일한다고 답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분의 말투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남자친구가 황급히 끼어들어서 제가 떡집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죠. 며칠 후 평소와 같이 떡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혹갑자기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던지듯이 놓으셨어요. 봉투가 꽤 두껍더라고요. 이거 받고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지세요. 순간 뭔 소린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떡집 종업원 주제의 변호사라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랑 그만 만나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저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했다고 예전에는 조건 좋은 여자들 많이 소개해줬는데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겨우 떡집 직원이냐면서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직원을 노려보며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었어요. 아니,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다니 놀랍네요. 근데 말이에요. 나 같으면 우리 사장님 같은 며느리 업고 다닐 텐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요? 저희 가게 매출 아시면 기절하시겠네요. 예비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매출이 얼마길래 자기가 기절을 하냐고 떡집이 얼마나 벌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직원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마 저희 한 달 매출이 변호사 연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퓨전떡이 대박이라며 주말에는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처음에는 민지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직원에게 그만하라고 손짓했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께 오늘은 이만 돌아가 달라고 저희도 장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결국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뒷모습이 많이 당황스러워 보였죠.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잘 설명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물론 남자친구 잘못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한테 결혼 문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제발 어머니 일로 우리까지 틀어지면 안 된다며 어머니는 자기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정할 수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데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이틀 후 또다시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많이 수심에 찬 모습이셨죠.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하셔서 저는 직원들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하고 그분과 함께 가게 앞 카페로 갔어요. 지난번에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예상치 못한 사과를 하셨어요. 지난번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사과하실 분 같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좀 있고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더 좋은 여자를 바랐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고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30이 넘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주변에서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을 많이 소개해줬는데도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만나고 나서는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보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이도 있고 떡집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아들이 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안하다면서 아들한테 호되게 혼났다고 저가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다고 아들이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거라면서 아들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물론 지난번 일이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분도 결국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확실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 남자친구가 직접 떡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충격이 컸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어머니한테 정말 화가 났다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해주었죠. 결국 저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해 가을에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별다른 간섭 없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주셨죠. 결혼식 당일에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신혼 초기에도 정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주고받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죠. 저도 점차 그분에 대한 마음이 풀려갔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기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몸조리 잘 해야 한다며 떡집 일은 좀 줄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떡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시면서 저희 어머니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셨어요. 두 분 다 비슷한 나이대이시고 아들, 딸 걱정하는 마음도 비슷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며 이렇게 부지런하고 착한 애를 어떻게 키우셨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빨개졌죠. 저희 어머니도 장난스럽게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하지 않았냐고 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은 정말 부끄럽다고,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하셨어요. 두 어머니가 화목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결혼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분이 번갈아가며 떡집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남편도 퇴근 후에는 항상 떡집에 들러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줘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친정어머니와도 잘 지내시고요.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출산 후 떡집 운영이에요. 아무래도 신생아 돌봄 때문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가 걱정 말라며 자기가 다 해줄 거라고, 저는 아기만 돌보라고 하시지만 모든 걸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어머님도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뭔 소리냐며 자기도 이 일이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몸조리할 동안은 자기들이 떡집 지킬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세요. 엄마, 어머님만 고생시킬 순 없다고 했더니 뭔 소리냐며 둘이 함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맞춰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워낙 강렬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좀 차가워 보이시지만 속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서로 다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 손자를 맞는 거라 지금부터 설레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요. 그때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헤어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줄 말이에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 든든한 시어머니, 따뜻한 친정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무엇보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해요. 떡집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